오늘은 조선 제19대 왕 숙종과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성왕후는 장희빈이 궐 밖으로 쫓아낸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세자빈, 왕비, 대비 코스를 밟은 그녀에게 외동아들이자 적장자 중에 적장자 숙종은 매우 귀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현종이 병약하기도 했지만 명성왕후의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현종은 정부인 외에 다른 여자에겐 눈길도 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현종 재위 기간 중 후궁이 된 궁녀는 한 명도 없었을 정도니까 성격을 짐작할 만하죠. 그녀는 혹여나 아들이 독살당하지 않을까 해서 수라상의 기미를 직접 맛보기도 했던 유별난 엄마였다고 합니다. 이런 숙종이 아프자 명성왕후는 막례라는 무당을 불러들입니다. 무당은 숙종의 곤복을 입고 굿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겨울에 매일 샘물로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새벽녘 우물에 고인 천물을 받으십시오. 오직 이 방법으로 전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매서운 한겨울이었고 결국 아들을 살리려던 명성왕후는 42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처녀들을 보통 이제 마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 전쟁보다 무서운 그쵸. 호환 마마가. 이제 전염병이 딱 왔을 때 마마 하면서 극진히 이게 하면은 잘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을 담아가지고 이제 불렀거든요. 치사율이 아마 3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뭐 소년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3억 명에 달한다 이런 기록도 있었는데요.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는 게 낙농, 그러니까 소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천연두에 면역이 되더라 이런 걸 발견을 했어요. 아, 그럼 소가 걸리는 천연두, 우두를 인간한테 접종시켜서 항체를 만들자. 처음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개념을 그때 좀 확실하게 잡지 않았나. 천연두가 전형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성 감염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었잖아요. 그쵸.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였는데 그때도 불과 한 1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이 됐었죠. 결국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은 백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 그리고 백신을 어떻게 접종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백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430년에도 백신의 이 개념이 있었는데요. 필로폰네소스 전쟁 아시죠? 이제 그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네,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만이 그때 걸린 그 환자를 간호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역시 한번 싸워본 사람이 그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기원전 430년 때부터 그런 개념을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하네요. 숙종이 16세이던 해 두통과 인후통에 시달리다가 오한과 오심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감기인 줄 알고 처방을 했는데 급기야 숙종의 얼굴과 눈에 누렇게 변해가자 의관들은 황달 증세로 진단을 해요. 황달을 치료하는 실형탕을 처방한 지 3일 만에 노란빛이 가시기 시작했지만 숙종은 60세로 승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식욕을 잃고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시력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경종이 혼례식을 올린 후 인사를 왔는데 왕세빈의 얼굴도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 눈병으로 왕세자, 훗날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행을 합니다. 숙종 45년에 아들 연령군이 사망하자 건강은 더 나빠져요. 그리고 다음 해에 하지부종과 함께 배꼽이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복수가 차오르더니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는 시기죠. 장애인 때문에. 그쵸, 장희빈.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맨티스트. 내 여인. 숙종하면은 또 잔혹함이 있습니다. 숙종의 아버지였던 현종은 좀 나약해가지고 신하들 사이에서 좀 휘둘렸어요. 신하들이 왕이 정통성이 있는 거야? 아니야,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예법 갖고 싸웠었거든요. 그걸 어린 시절 숙종이 보더니 저렇게 둬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는지 왕이 됐을 때 빌미는 부인이었어요. 인현왕후랑 장희빈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빌미는 부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세력들이 서인과 남인이었거든요. 그 붕당 세력이었던 그 서인 남인 세력들을 이제 차례로 쳐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감히 네가 해가지고는 완전히 다 보내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하 세력들을 차례차례 쳐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왕권이 강했었던 왕 중 하나가 숙종이고, 그래서 신기한 게 조선의 왕들은 적장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적장자라는 거는 왕비의 첫째 아들, 보통 무슨 대군, 이게 이제 왕비의 아들이고요. 광해군이라든가 무슨 군 나오는 거는 이제 왕비가 아닌 빈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적장자인 첫째가
제자가 되고 정식 루트 밟아서 왕이 된 진짜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왕이죠. 임금께서 의관에서 이르기를 사람이 자고 먹는 것을 제때에 하여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성질이 너그럽고 느슨하지 못하여 일이 있으면 내던져 두지 않고 출납하는 문서를 꼭 두세 번씩 훑어보며 듣고 결단하는 것도 지체함이 없다. 오후에야 비로소 먹기도 하고 밤이 늦어도 잠 못 자기 일수다. 그러니 화증이 날로 심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가 병의 원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몇 가지 클루가 있는데 황달이나 부종이나 시력이나 자기 성질이 너그럽고 느슨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간의 기능을 상하게 한다. 한마디로 간이 원인이 돼서 병이 돼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 때문이야.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한의학적 용어로 간주 소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배설할 때 설이고 소는 해소시키다 할 때 소자인데 이미지화 시켜보면은 뭉치지 않게 쫙쫙 풀어준다. 이런 게 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신에 좀 순환을 좋게 해주고 또 근육이나 이런 것도 뭉치지 않게 풀어주고 또 정서적인 것도 뭉치지 않게 하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간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처방을 했는데 급기야 숙종의 얼굴과 눈이 누렇게 변해갔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약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라 간이 안 좋아서 인후통이나 발열 이런 게 생긴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 거죠. 보통 감기약에 처방하는 약의 성분은 좀 몸의 체력을 깎아먹는 약이 많아요. 발한, 그러니까 땀을 내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는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도 좀 간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치료를 잘못하니까 부작용으로 황달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간은 분노의 장부다 이런 말들이 있던 것 같아요. 숙종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네가 감히 죽이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50대 사망 1위가 이제 간암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이제 간암 이전에 간경화를 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원인 질환이 굉장히 분명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단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아요. 초창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요즘처럼 수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발달되어 있는 현대의학 세계에서도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전 연령대를 통틀어 보면 위암이나 대장암이 좀 더 많지만 특히 40, 50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간암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래도 술 소비량도 좀 많아지고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립된 생활과 혼술을 하는 문화들도 많이 발전된 것들도 하나의 위험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B형 간염 예방접종 다들 하셨잖아요. B형 간염 예방접종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C형 간염이나 A형 간염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방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거죠. 아예 안 드시면 정말 좋겠고요. 술을 먹게 되더라도 건강한 음주 습관을 잘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특히 대부분의 약들이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간경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어떤 새로운 약물,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 달 정도 후에 간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가 그럴 수 있네요. 있죠. 네.